자, 21M 메디블록 해달라 해가지고 메디블록 하는데, 메디블록은 사실 이 코인에 대한 이야기보다 뭔가 그 역사가 좀 재밌습니다. 되게 웃겨요 이거. 그래가지고 할 만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메디블록은 김치코인인데, 의료 데이터를 관리해서 활용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만든 사람들 의사들이랑 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무슨 대학병원 이런 데랑 협업하고 그러게 한다고는 합니다만, 보이죠? 의사들끼리 만든 거는 맞는데, 음,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 뭐 의료와 관련된 코인이라기보다 의료 정보 코인, 그냥 의료 정보를 이 메디블록이 가지고 있고, 의료 정보를 넘겨줄 때 그 병원에서 병원으로 의료 정보를 넘겨줄 때 이 메디블록을 통해서 넘겨주자라고 하는데, 의료 정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이런 기업이 갖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블록체인은 그 완전히 자기가 소유한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얘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DID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DID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얘네는 의료 쪽으로 조금 더 특화돼 있는 DID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를, 근데 특히 의료에 관련된 개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블록체인 메디블록에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원하면은 이 블록체인을 통해 전달한다. 그러니까 뭐 MRI, CT, 막 엑스레이 이런 영상 자료들, 그리고 내가 뭐 진료받던 기록들, 먹었던 약들, 이런 게 이 병원에는 있지만 다른 병원에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병원에 있다가 저 병원으로 갔을 때 그런 것들을 쉽게 전달하고, 그거를 내가 보여주기 싫어 그러면은 안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의 서비스가 메인입니다만, 그런 의료 정보를 메디블록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한 개 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기서는 일은 되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뭐 메디패스 DID 하고 막 그런 여러 병원들과 이런 협업, 그리고 약간 보험회사 막 이런 데랑도 협업하고, 일은 진짜 열심히 그래도 막 말만 어쩌게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고,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브 코인이라는 것 있는 것처럼 그것도 메디컬 관련된 DID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메디블록이라는 거를 최소한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이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가 위험하게 이걸 쓰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협약이나 이거 우리 잘 되면 써볼게 이런 정도지, 여기서 말하는 이런 MOU 뭐 협약 이런 거는 그런 거지, 실제로 쓰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로 메디블록에 내 DID 넣어놓고 가서 쓰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메디블록이 어 지금 토큰으로서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든 코인은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 실질적인 가치가 그렇게 막 크진 않고 미래의 그런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있을 수는 없다. 고점 대비 93%인데 저점 대비 1231%죠. 현재 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예요. 차트만 봐도 그러죠. 이 전형적인 펌핑 차트입니다. 미안하지만 당연히 업비트에서 다 거래되고 있고요. 업비트, 게이트, 비트렉스 이렇게 상장돼 있는데, 비트렉스는 사실 지금
살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업비트에 상폐되면은 사실상 자리를 잃죠. 왜냐면 게이트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이죠? 거래량. 그래서 이 메디블록이라는 코인 자체는 뭐 나쁘진 않다. 열심히 한다. 애초에 이렇게 잡거래소에 상장 안 돼 있는 것도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막 상장 거래소를 막 뚫으려고 돈을 주고 막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만은 볼 수 없어요. 업비트에만 있다는 게. 얘네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중국 계곡에서 사실 돈 쥐어주고 상장시키려면 상장시킬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매수하거나 그런 거는 뭐 펌핑을 먹으려고는 매수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아 근데 내가 웃긴 이야기 뭐 하려 했냐면 얘네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퀀텀 기반으로 나왔었어요. 퀀텀 기반으로 나오고 퀀텀 기반으로 했었는데 퀀텀이 쫄딱 망하면서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ERC로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 아마 이때가 그때 펌핑이었을 거예요. 웃긴 게 그러니까 분할을 한 거죠. 개념상으로. 그래서 메인넷을 내면은 그 다시 합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퀀텀 있죠. 근데 퀀텀 쪽에 있는 메인넷을 없애고 그냥 소각해버리고 ERC로만 가져가고 있죠. 퀀텀이 약간 퀀텀 체인 자체가 그 메인넷을 지원 잘 안 해주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망하면서 되게 어디 상장시키기 불편하고 그런 거를 지갑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어려우니까요. 이더리움이 훨씬 쉬우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 되게 그게 저는 좀 코미디였습니다. 이 나눌 당시에는 나중에 메인넷 나오면 ERC랑 그거 체인을 합치겠다 이랬는데 ERC만 가지고 갔고 결론적으로 업비트에서 그냥 오지게 펌핑하고 사망한 그런 코인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판단합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이 과연 잘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다 정도로 결론을 드리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